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알려드리는 에마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후보별로 우리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 후보자들이 각각 어떤 지원책을 공약을 내걸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사실 이 선관위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다 각각 후보자마다 어떤 공약을 갖고 왔는지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항상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기업,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갖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두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두 후보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후보들의 10대 선거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한 다음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AI, 또 하나는 K 컨텐츠.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내가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내 사업이 선정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AI를 반드시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해서 AI 전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초격차 기술혁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쓰실 때 AI라는 키워드를 꼭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AI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어떤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둘 다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했을 때,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가계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약에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좀 크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대상은 이제 만약에 선정이 이 후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한번 봐야겠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 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한다거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또 내려보시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려보시면은 소상공인들, 특히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확대하겠다. 그래서 여성 소상공인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원래 이제 조금 더 근로자들 대상의 이런 정책들이 많았는데,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에 대한 거를 이제 굉장히 첫 번째로 꼽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규제 완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은 법인세나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세금, 부담금 감면 우대하겠다.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구체적인 건 안 나와요. 왜냐면 공약은 그냥 거의 카피 수준이죠, 사실은. 이걸 구체화해서 세세한 계획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서 보여드렸던 에너지, 특히 AI 부분, 어떻게 더 키워나갈 건지, AI 유니콘 기업을 더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쭉쭉쭉쭉 더 내려보면은, 여기에도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경제, 그래서 서민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조금 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그래서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를 해주겠다, 이런 지원금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거고, 아마 희망 인턴 패키지 이런 걸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 수강생분들도 많이 지원을 받으셨었던 그런 사업인데, 매출이 급감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받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서의 뭐 키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사실 모든 후보든 다 뭐 코로나라던가 뭐 비상계엄 뭐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 매출액 급감한 거 지원하겠다 뭐 비슷하게 다들 써있죠. 그리고 뭐 전기료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네, 다 전기료 지원 사업들이 있고 이거 막 서류 제출해내는 게 까다롭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 증진을 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뭘 할 건지를 공약을 이제 내건 걸 보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건물 관리비 내역 그래서 공개를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대료에 더 이걸 추가해서 뭐 받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뭐 방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플랫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구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008로가 이미 사실 뭐 중소기업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판로 확대를 위한 기관들은 다 있어요. 네,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지원 액수를 늘리겠다라는 거겠죠. 자, 마지막 소비 촉진. 소비 촉진은 어떻게 할 건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골목 상권 육성을 통한 뭐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품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또는 김문수 후보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보시면은 특히 뭐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이라던가 뭐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양쪽 다 그러한 정책들을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벤처,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다. 난 조금 더 투자를 받아서 정부 지원금이나 아니면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사업을 키워나가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약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진입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M&A 촉진을 하겠다.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은 항상 늘 그렇듯 기업을 조금 더 밀어주고,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매출을 더 성장시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이제 효과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원은 기존 전년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에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팁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원금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막 저희 아시는 뭐 대표님들도 이제 어려움에 왜냐면 팁스 선정되는데 지원을 빨리 안 준다거나 막 축소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꼭 집었네요. 네, 팁스를 2만 개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팁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뭐 기업마다 지원은 다르지만 뭐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꽤 유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좀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후보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가 나왔냐를 보시면 좋은데, 이게 내 아이템에 유망산업 요소 뭐죠? AI. 그렇죠? AI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특히 AI가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AI는 관련이 없지 않아요. 내 사업에 내가 뭐 어떤 식당을 하든 자영업을 하시든 뭐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든 내 아이템 있잖아요. 판매하시는 아이템이 있고 그 아이템 플러스로 유망산업 요소라고 해서 이게 바로 AI 또는 K가 이제 붙은 K푸드, K뷰티와 같은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있냐, 우리 전 세대가, 전 국민이 꼽은 미래의 유망업종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요. AI 로봇. 그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AI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뭐 MZ세대부터 국민 전체 다 베이비부머, X세대 다 지금 AI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계획서 안에 이러한 AI와 관련된 요소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떻게 AI를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제가 뭘 추천드리고 싶냐면은 챗GPT 있죠. 챗GPT에 가셔가지고 챗GPT에 가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AI와 같은 어떤 신산업, 그죠? 초격차 사업, 초격차 기술을 내가 넣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술을 융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챗GPT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 초안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5년에 추경 13.8조를 확정했다라는 막 기사도 뜨고 그랬는데요. 이게 매년 정부 지자체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왔어요. 계속해서 늘어왔고, 정말 거의 감소한 적이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사업 개수, 정부 지원 사업의 개수도 361개로 증가를 했고, 예산도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26년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535%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어떤 후보가 될지 선동될지 알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내가 딱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기억하셔야 될 게 사업계획 제대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럼 정부 도대체 왜 공짜로 갚아야 되는 돈이냐? 안 갚아도 되신다. 안 갚아도 되고 정말 순수 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왜 공짜로 나한테 주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그 제1의 공약이 대부분 다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죠? 또는 뭐 민간, 서민 경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최근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국가에서 다 이 투자하는, 그죠?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고 정부를 지원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많이 못 받으시기도 하죠. 왜냐면 지원 자체도 안 하시기도 하고 다 내 돈으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안 받으면 누군가는 받아갈 예산이니까. 자, 그래서 내 사업이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해당이 안 되냐면은 내가 유흥주점을 한다. 또는 아니면 사행시설을 운영한다. 이게 뭐죠? 다 대부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막 밀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좀 정부마다 좀 트렌드가 있거든요. 정권마다 트렌드가 있는데, 한때 굉장히 그 사회적 경제가 매우 핫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회적 경제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하고, 뭐 예를 들면은 장애인을 돕거나 아니면은 뭔가 경력 단절 여성을 뭐 돕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고객들을 되게 돕는 아주 착한 기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 하나를 팔면은 그거 하나를 또 마찬가지로 어디에 기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탐스 슈즈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굉장히 핫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의 트렌드는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들, 특히 세금으로 운영할 법한 그런 사업은 이런 걸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매출 낼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기술, AI와 같은 것들을 더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사업들의 트렌드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뭐 본인 사업은 꼭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해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써오시지 말라고, 막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 막 그런 목표를 써오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선 후보들 공약처럼 행복 증진 막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사업의 목표는 매출을 높이겠다, AI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시는 게 맞지, 오히려 막 사회적으로 나는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에 써오시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원 사업들이 쏟아지실 거예요. 정말 쏟아질 거고, 후보자가 결정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막 나올 텐데, 그때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요 K-스타트업, 기업마당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K-스타트업이랑 기업마당, 뭐 비즈봇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정보 얻으실 수 있고, 또 왔다라는 어플도 있어요. 이건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볼 수 있는 어플 왔다인데, 여기에도 다 모든 사업이 다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K-스타트업이랑 기업마당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좀 비교해봤는데, 사실상 공약에서는 막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까지 할 건지에 대한 막 자세한 세세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정말 큰 목표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세세한 내용들을 좀 비교를 잘 해보시고 또 투표 열심히 참여하셔서
어떤 결과 나올지 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는 정무지원 사업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정책이 나오면은 제가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정무지원 사업 정보도 정말 꼭 놓치시지 마셔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제가 항상 빠르게 알려드리니까, 혹시 조금 더 나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특강 신청서 고정 댓글에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정부지원 사업 지금 9기 모집하고 있어요. 대비반 9기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9기 들어와서 같이 엠마쌤이랑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